파리올림픽 작심 발언 이후 침묵하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와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자체 진상위원회 1차 조사를 마친 협회는 다음 회의 때 안세영 선수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세영 선수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안 선수의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올림픽 때 메달을 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관행들 그리고 불합리하고 낡고 오래된 관행 시스템들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지난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 있고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제 어제 그 안세영 선수가 SNS에 글을 올린 시기가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시기가 바로 이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안세영 선수가 조사위에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달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일단 좀 시간이 지난 만큼 정제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일관되게 어떠한 시스템을 개선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중에 네네. 어떤 부분을 좀 정확히 바꿔달라는 건지 핵심을 짚어보자면요. 실제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그 낡고 오래된 시스템이라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불합리한 규정이 네. 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나이 제한. 그러니까 만 27세 여자 선수의 경우 만 27세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해야만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개인 스폰서, 개인 후원 계약을 제한한다는 이 규정. 이 두 가지를 이제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어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의 SNS 메시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불합리한 관행 그리고 낡고 오래된 시스템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부분,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이용대 선수를 비롯해서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을 따고 또 국민적인 스타가 됐을 때 항상 반복해서 드러났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사실 어제 협회가 이제 진상조사위를 꾸려가지고 첫 번째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했을 때 김학균 대표팀 감독과 그리고 또 성지영 코치 등 코칭 스태프들과의 그 면담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 그 진상조사를 첫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표팀 내에서 안세영 선수가 그 물론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선수에 대한 보호, 부상 관리 등등의 이제 시스템, 그리고 뭐 선후배 간의 이제 위계 질서, 이런 문제, 불합리한 위계 질서 관계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는 건데, 진상조사위는 오히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안세영 선수가 요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접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진상조사위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과연 이게 안세영 선수가 지금 개선해 달라고 하는 쪽이 대한배드민턴협회잖아요. 근데 상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인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스스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어제도 뭐 그 협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본인들은 지도자들이 이제 국제대회에 출국하기 때문에 1월부터 국제대회에 출국하기 때문에 지도자들부터 불렀다라고 하지만, 일의 선후 관계를 따져보고 순서를 따져본다면 안세영 선수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뭐 짚어주셨다시피 그러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 문제를 본인들이 조사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번 1차 조사 때도 안 선수가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물밑 협상도 아직 뭔가 양측이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만나지 않았죠. 이유는- 만났다면 안세영 선수가 네. 어제 저런 글을 올리지 않았죠.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달라든지, 아니면 어른들,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호소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 올렸겠죠. 그러니까 물밑 만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점이 참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태규 회장 같은 경우 지난 7일에 7일 새벽에 귀국을 했잖아요. 배드민턴 선수단 본진보다도 훨씬 더 빨리, 네. 안세영 선수보다도 빨리 귀국을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작심 발언을 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김태규 그 회장 같은 경우 안세영 선수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시간은
선수단과 함께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선수들보다 먼저 들어와서 10쪽짜리 A4 용지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 안세영 선수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썼거든요. 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물밑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어제 진상조사위 같은 경우도 성주영 코치라든지 박규현 감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상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뭐 내용은 비공개,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세영 선수가 어제 SNS에 그런 말을 썼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 근데 선수 측은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았는데 배드민턴 협회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상 조사를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반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마주보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선수의 입장문을 보면은 뭐 연락을 달라 얘기를 네. 하고 싶다라는 쪽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협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뭐 제약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물러설 수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나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라든지 뭐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라든지 다들 지금 안세영 선수가 대화 나누셨냐라고 하면 뭐 못 만났다,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안세영 선수는 지금 손을 내밀고 협회 연락을 기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동안은 어쨌든 뭐 대화를 못했다면 이제 연락해서 만나야죠. 그리고 오늘쯤이면 협회와 안세영 선수 측이 이제 회동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네. 어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뒤로 여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국가대표 선수의 나이 기준이라든지 스폰서 협약 이 두 부분이 쉽사리 뭔가 협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라는 점을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학균 감독은 1시간 넘게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럼 네. 여기서 좀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을까요? 어떤 내용이 다뤄질 수 없죠. 이 문제는 김학균 총감독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김학균 총감독이라든지 어제 성지현 코치라든지 이런 뭐 코칭 스태프들은 대표팀 내에서 코칭 스태프들이 안세영 선수의 부상 사실을 알고 또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케어를 했고 무엇을 해줬고 또 안세영 선수가 갖고 있는 대표팀 내에서의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 지원받는 느낌을 갖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진 거죠. 김학균 감독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김학균 감독이랑 안 선수 뭐 불화설 얘기도 있던데 이건 아닙니까? 김학균 감독 본인 스스로 불화설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지금 김학균 감독이 불화설을 가지고 그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안세영 선수와 김학균 감독이 뭐 크게 사이가 나빠질 건 없는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죠. 안세영 선수가 과거에 지적했던 문제 첫 번째 이제 김학균 감독이 안세영 선수가 소속팀에서 팀 내에서 재활 훈련을 하고 싶어 할 때 내 눈앞에서 해라고 하면서 진전 선수 손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안세영 선수가 소속된 팀이 삼성생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 구단은 삼성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삼성 STC라고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 재활 부상 치료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내 눈앞에서 해. 라고 했던 건 조금 안세영 선수 측에서 볼 때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소속팀에서 재활하고 훈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정도의 서운함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김학균 감독과 뭐 안세영 선수가 둘이서 아주 갈등의 골이 깊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리고 김학균 감독과 안세영 선수가 불화설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 금메달 딴 이후에 그 작심 발언 나온 다음에 김학균 감독이 기자들에게 안세영 선수가 앞으로 이제 협회와 법정 싸움을 할 것 같다 이런 투에 말을 했던 걸 가지고 불화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김학균 감독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되면 항상 이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김학균 감독 역시 오래된 배드민턴계의 뭐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거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게 불화설로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항상 이래 왔다라는 부분이 더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네. 지점 같은데 안 선수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관련된 얘기들을 해왔었잖아요. 이제서야 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상황인데 안 선수가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 이외에도 좀 배드민턴 협회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을까요? 어떤 수준의 말들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최소한 안세영 선수가 지난 2월에 요구했던 7가지 조항 중에서 몇 가지 사항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뭐 7년간 배드민턴 팀 내 대표팀 내 막내로서 빨래와 선배들 방청소를 도맡아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코칭 스태프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협회나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그런 건의를 받았지만 이게 오래된 간행이라 네. 쉽게 바꾸고 또 당장 해결할 수가 없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잘못됐죠. 왜냐하면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그러니까 간행이라고 하지 않고 구태라고 하고 악습이라고 얘기하죠. 구태와 악습은 끊어내야 되고 그 구태와 악습을 끊어내는 건 지도자들과 협회의 몫이죠. 가장 어린 선수. 안세영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그 대표팀 선수로 활동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진전 선수촌에서 대표팀 활동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외롭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막내로서 삶이 고달프기까지 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어떻게 보면 그걸 오래된 간행이야. 너만 특별하게 뭐 요구하지 마. 너만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코칭 스태프들, 대표팀의 지도자들 그리고 협회의 책임 방기예요. 이건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해법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대표팀 내에서 이제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안세영 선수가 속해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만의 문제, 뭐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다른 비인기 종목에서도 존재하는 네. 문제들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개선되고 고쳐나가고 악습을 끊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체육계 전반에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번 일로 그럼 향후 안세영 선수의 귀추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도 많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달 출전하기로 예정돼 있던 국제대회 모두 불참했거든요. 네네. 그 이전에 국가대표의 타이틀을 달고 출전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서 또 관련해서 해석도 많이 나왔고요. 안 선수가 어떻게 좀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건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정정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에 못 나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네. 가지고 대표팀 은퇴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은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고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골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고 세계 랭킹을 유지하다가 그리고 올림픽이나 이런 큰 대회가 다가오면 그때 대표팀에 합류해서 출전하면 돼요. 대표팀 그러니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게 안세영 선수잖아요. 네. 남자 단식 배드민턴에서 우승한 게 덴마크의 악셀슨 선수입니다. 악셀슨 선수는 개인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국제대회에 나가고 있어요. 네. 남자 단식 챔피언은 가능한데 여자 단식 챔피언은 안 된다? 이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만 27세까지 대표팀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이 규정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고쳐달라고 한 거지 대표팀을 은퇴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좀 바로잡고 싶고 안세영 선수가 이번 두 대회, 그러니까 일본 오픈과 코리아 오픈에 불참하는 것은 일단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림픽 시즌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하나만 보고 달려온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또 특히나 안세영 선수 지금 부상도 있잖아요. 발목 부상, 무릎 부상 다 있단 말이에요. 부상 치료와 휴식에 좀 전념하고 싶은 시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협회와의 갈등이다 이런 것으로 꼭 증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